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말초신경계의 또 하나인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말초신경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문제도 많이 나오고 다른 부분과 함께 연계되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빼고 우리가 이 모의고사나 아니면 시험을 치렀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신 차리고 꼭 이제 잘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율신경계요. 우리 말초신경계의 일부라고 얘기를 했죠.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로 나누게 되는데, 체성신경계는 간단하게 운동뉴런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운동뉴런도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체성신경계 같은 경우는 중추가 대뇌나 척수였습니다. 그래서 뭐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 반면에 자율신경계는 주로 내장근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내장근을 움직일 수 있게 명령을 내리는 부분, 행동을 하는 부분, 그것을 우리는 자율신경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내장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 움직여 이런다고 해서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니죠. 자율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대뇌가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 자,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의 커다란 특징. 그 다음 자율신경계의 그럼 가장 큰 중추적인 중심적인 중추가 누구야? 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간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뇌와 소뇌의 중간 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보통 이제 모식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길쭉한 동그라미로 그리게 되는데, 이 간뇌가 되는 것이고, 간뇌를 나눴을 때 이 아래쪽 부분 시상하부라고 얘기를 하죠. 시상하부가 바로 이 자율신경계의 가장 중요한 중추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중간뇌라던가 연수, 척수도 중추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심은 이제 간뇌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중추가 되어서 이제 내장근에서 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골격근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불수의 운동이라고 하죠.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자율신경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지게 되죠. 교감, 부교감신경은 서로 길항작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길항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파트인데요. 자, 이 길항작용은 무엇이냐? 서로 같은 장소에 작용을 하면서 반대적인 작용을 하는 애가 이제 길항작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같은 심장에 작용을 해요. 대신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심장을 빠르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느리게 움직여요. 서로 반대적인 작용을 하는 거죠. 동시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은 쉬었다가, 이제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을 쉬게 되는, 이런 기량적인 작용을 하는 게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감신경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보면, 자, 교감신경이요, 당연히 중추는 얘네들이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이 중추에서부터 얼굴 같은 경우는 그대로 빠져나가요. 하지만 이제 몸 쪽으로 빠져나가는 신경 같은 경우는 척수의 가운데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척수가 길쭉하게 우리 몸통을 가로지르고 있으면 그 중간 부분까지 가서 이제 그 부분에서 뻗어져 나오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두 개의 운동뉴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아요. 뒤쪽이 길고 앞쪽이 짧은 모습. 그럼 부교감신경은 어때? 부교감신경은 척수의 중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서 뻗어져 나와요. 예를 들어서 중간뇌라던가 연수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나온다던가, 아니면 척수의 아랫부분에서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제 두 개의 운동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두 개인데 앞쪽이 길고 뒤쪽이 짧은. 자, 신경 이전 뉴런이 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량적인 반대적인 작용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생긴 모습도 반대예요. 길이가 서로 반대라는 거죠. 교감은 앞쪽이 짧고, 그 다음에 부교감은 앞쪽이 길고, 이렇게
대신 뒤쪽은 반대겠죠. 교감이 길고 그 다음에 뒤쪽은 부교감이 짧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게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하는 행동들도 다르다, 반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신경 전달 물질들이 뿜어져 나올 거예요. 우리 축삭돌개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올 겁니다. 일단 여기에 미리 표현을 해보면 뉴런이 2개라고 얘기를 했죠. 자, 뉴런이 이렇게 2개일 거고요.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일단 교감을 이제 대표로 그렸는데, 자,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시냅스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 존재해요. 두 군데에 존재한다는 거죠. 2개의 뉴런이 존재하니까 시냅스도 2개. 그런데 자, 요때에 각각의 시냅스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달라요. 특히 어디가 다르게 되냐면 요 신경 전달 물질 말단 부분, 신경절 이후 여기 부분은 신경절이라고 얘기해요. 뉴런과 뉴런 사이 신경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후 뉴런의 말단 부분에 나오는 물질이 서로 달라요. 서로 달라요.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랑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율신경계의 2개의 뉴런, 2개의 교감신경과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앞쪽에 짧은 애가 교감신경, 위쪽이 교감신경이란 얘기죠. 아래쪽에 앞쪽이 신경절 뉴런, 이전 뉴런이 긴 애가 이제 부교감신경이라고요. 그래서 위에가 교감, 아래쪽이 부교감. 자, 그런데 서로 생긴 모습이 다르다. 자, 앞쪽이 짧은 애가 그리고 앞쪽이 긴 애가 서로 생긴 모습이 다르다. 이거 하나랑,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다르냐면 신경절 이전과 이후로 나눴을 때 이후의 말단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 뒤쪽에 있는 반응기들이 각각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신경절 이후에 누가 나오냐면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부교감신경은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신경절에서는 둘 다 마찬가지로 아세틸콜린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면에, 자,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말단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시냅스 후 뉴런에서, 시냅스 틈에서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로 아세틸콜린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새로운 물질이 나왔고요. 그 물질은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말단에서만 나오게 된다. 그게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은 4군데서 나옵니다. 각각 신경절, 그 다음에 이후에서. 하나, 둘, 셋, 4군데서 나오죠. 그런데 이 4군데 중에서 모두 3군데는 다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반면에 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말단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 이걸 자주 물어봐요. 이걸. 아세틸콜린이 나오니 아니면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니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얘만 다른 물질, 다른 애들 3군데에서는 같은 물질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느냐 아니면 아세틸콜린이 나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반응기가 각각 다르게 반응을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심장이다 라고 한다면, 자, 만약에 심장에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됐어요. 그러면 심장은 빠르게 뜁니다. 빠르게 뛰어요. 그런데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됐어요. 그럼 얘는 느리게 뛰어요. 교감신경이든 부교감신경이든 얘는 심장은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노르에피네프린이냐 아니면 아세틸콜린이냐, 둘 중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느리게. 하지만 이 물질들을 분비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누구야? 자율신경,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뿐이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반응을 해서 자극을 받으면 이제 빠르게 심장이 뛰는 것이고,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자극을 줘서 얘가 이제 심장에 자극을 받으면 느리게 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위쪽의 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에요. 서로 길항적인 작용을 한다, 반대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같은 기관에 뻗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기량작용을 합니다. 동공, 일단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보면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조금 긴장하고 흥분해야 되는 상황에 발동을 하게 돼요. 뭐 누군가 요즘 이제
TV에서 막 쫓기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자, 누군가 쫓아와요. 공룡이 쫓아와요. 그러면 정말 내가 바짝 긴장을 하고 빨리 도망을 가야 되겠죠. 흥분된 상태. 자, 동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져야 돼요. 그래서 주변을 많이 볼 수 있게. 자, 심장박동 빨리빨리 뛰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피를 온몸에 보냄으로써 에너지를 빨리빨리 보낼 수 있게. 자, 혈압도 뿜뿜 해야 되겠죠. 심장이 빨리 뛰니까 당연히 혈압이 빠르게 높아짐으로써 온몸 구석구석에 혈액을 제공을 하고 그 결과 이제 ATP도 빨리빨리 만들 수 있게. 자, 방광은요, 확장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자, 방광이라고 하는 애는 오줌을 관련하고 있는 거예요. 오줌통이에요. 그런데 내가 빨리 뛰어가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데 방광이 수축을 한다. 긴장해서 수축한다. 이러면 쉬가 나오겠죠. 나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화장실 갈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광 같은 경우는 확장이 되어서 지금 확장 혹은 이완이 되어서 이제 오줌을 조금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내가 화장실을 가지 않아도 참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교감신경이 하는 역할. 자, 소화액이요. 소화도 당연히 난 빨리 뛰어야 돼요. 지금 편안한 상태에서 소화를 느긋하게 할 필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빨리 도망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소화가 억제되고 소화에 쓰이는 에너지들을 다른 근육에 사용하고 도망가는 데 사용할 수 있게. 자, 침분비도 소화와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소화를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거니까 침도 억제하고요. 자, 혈당량도 증가를 해요. 혈당이 증가한다는 것은 내 몸에 포도당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포도당이 증가해서 그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당이 증가해서 에너지를 뿜뿜할 수 있게.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상황, 흥분하고 긴장하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교감신경이 하는 역할. 자,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편안한, 릴렉스한 상태에 만드는 게 바로 부교감신경입니다. 동공은 축소돼요. 내가 주변을 막 많이 볼 필요가 없죠. 적당히 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축소한 상태. 심장도 천천히 뛰어도 되겠죠. 에너지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 혈압도 마찬가지, 혈당량도 마찬가지. 에너지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 조금 낮춰져서 릴렉스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방광 같은 경우는 수축돼야 되겠죠. 방광은 긴장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제 편안하니까 화장실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수축해서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소화액이나 침분비 같은 경우는 이제 편안한 상태가 됐으니까 먹은 것을 소화해서 몸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런 역할들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부교감이 하는 역할이다. 각각 같은 기관에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 반대적인 작용을 했다고요. 그게 바로 길항작용이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역할이며,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각각 이렇게 동공이 확대되고 축소되고 심장이 빨리 촉진하고 억제하고 이런 시그널을 받는 게 바로 여기 신경절 이후 말단인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아세틸콜린의 분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실험에서도 그래요. 자, 심장을 갖다 놓고요. 인공적인 건 아니고 아무튼 심장을 딱 갖다 놓고, 자, 식염소에서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신경을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만 뿌려요. 그랬을 때 노르에피네프린을 뿌리게 되면 그 심장은 빨리 뛰고요.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을 뿌리게 되면 느리게 뛰는 거죠. 각각 신경,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이제 중추로부터 기량적인 작용을 하면서 얘네들을 조절해주는 명령을 이행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명령의 기관들, 명령을 받는 기관들은 이 물질들, 신경전달 물질을 통해서 작동을 한다라고 결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나눠봤습니다. 자율신경계라고 이제 한 덩어리 안에 포함된 애들이고요. 자, 두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얘네들의 뉴런요, 감각 뉴런 아닙니다. 무조건 운동 뉴런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얘네들 운동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경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이제는 감각신경, 우리 다른 말단 신경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을 말하는 것이고 얘네들을 구분하는 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로 기억부터 심장박동을 조절하는가 했어요. 심장박동 조절 같은 경우는 내장근이죠. 내가 생각을 해서 대뇌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행동하는 역할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가 중추가 되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감각신경이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 같은 경우는 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A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에요. 일단은 여기에서 교감인지 부교감인지 한번 나눠볼게요. 신경절 이전 뉴런보다 이후 뉴런이 더 짧대요. 그럼 앞쪽이 길고 뒤쪽이 짧은 애, 얘가 A가 부교감이고 그 다음에 B가 교감이 되겠죠. 그러면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부교감은 무엇이 나오느냐? 아세틸콜린이 나오죠. 오로지 이 교감의 신경절 이후 축삭돌기 말단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맞는 말. B가 흥분되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다 그랬어요. 인슐린 같은 경우는 소화를 도와주는 촉진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소화를 촉진하는 애는 누구냐? 교감과 부교감 중에서 요 놈이죠. 그래서 B가 흥분되면 촉진되는 게 틀린 말. A가 흥분되면 촉진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니은이 정답입니다. 2번이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문제로 가보면 지금 심장 박동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추신경계이고 심장 속도를 조절해주는 놈이다. 자, 그러면 심장 속도를 조절해주는 이 중추신경계는 누구냐면 연수가 되겠죠. 연수. 자, 그 다음 중추로부터 두 개의 뉴런으로 서로 A와 B가 연결되어 있는데 자, 두 개의 뉴런 중에서 앞쪽에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은 이 A가 교감신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앞쪽이 길죠.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되겠네요. 자, 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활동전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활동전이 같은 경우는 심장이 자극을 받아서 뛰는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극전, 점선 같은 경우는 요 정도의 이제 간격을 통해서 뛰고 있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어요. 그런데 자극 후를 보니까 조금 더 자극이 빈도가 많아졌다. 시간이 축소가 되면서 활동전이가 나타나는 시간이 축소가 되면서 빈도가 많아졌죠. 이것은 빠르게 뛸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심장이 자극 전보다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렇게 빠르게 뛴다는 것은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았다는 얘기죠. 교감신경 A의 자극을 받았다. 자, 바로 갑니다. 기억. A는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네, A든 B든 말초신경계에 속하고 자율신경계에 속합니다. 자, B는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존재한다 그랬는데 네, 얘 같은 경우는 B가 누구냐면 부교감신경이죠. 부교감신경이고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존재할 거냐면 연수에 존재해야 돼요. 얘는 심장 속도를 조절하는 중추가 연수이기 때문에 자, 척수가 아니라 연수에 존재한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나는 A를 자극했을 때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네, 나는 빠르게 교감신경을 자극했을 때이기 때문에 맞는 말. 기억과 디귿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네요.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계와 호흡계를 연결하는 뉴런 A와 B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A, B, 기억과 니은을 봤을 때 니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척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척수의 모습이 아닌 이 기억이 이제 연수가 되겠네요. 연수, 얘가 척수. 또는 이제 척수의 그림을 잘 못 알아보겠으면 척수 같은 경우는 안쪽이 속질이 회색질이죠. 그래서 안쪽이 색깔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니은이 척수이고 나머지 A, 기억이 연수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A부터 E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A의 뉴런이 이렇게 연수로부터 자극이 쭉 가게 되면 기억. B에 연결이 되어서 자극을 줄 것이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횡격막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방향으로 속도에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바로 가볼게요. 자, 기억은 척수이다 그랬는데 연수예요. A와 E는 모두 체성신경계에 속한다 그랬는데 A 같은 경우는 자, A 같은 경우는요 두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A와 B. 지금 여기에
신경절이 있고 A가 굉장히 길쭉하게 존재하죠. 부교감신경이에요. 자, 부교감신경이기 때문에 채성신경이 아니라 자율신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E도 한번 볼게요. E 같은 경우는 하나의 뉴런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척수에서부터 횡격막까지 하나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채성신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틀렸고 E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C와 D도 한번 살펴볼게요. C와 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경절이 존재하면서 두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죠. 앞쪽이 짧기 때문에 얘는 교감신경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C와 D는 교감신경, A와 B는 부교감신경. 자,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B와 C가 같다 그랬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부교감신경이고요. 축삭돌기 말단 여기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인데 신경절에서 이전 뉴런의 말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아세틸콜린이에요. 자, 다 틀렸죠? 기억, 니은?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부교감신경,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아세틸콜린, 그리고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신경절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오지만 D, 여기 말단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고요. 오로지 이 D에서만 다르고 A, B, C에서는 모두 다 아세틸콜린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은 B와 C가 같다. 아세틸콜린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했고 이거는 틀린 말이었고 기억은 척수이다 연수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디귿만 정답이네요. 우리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요. 이렇게 채성신경과 자율신경이 연결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율신경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성이랑 같이 연결돼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부분이랑 통합적으로 같이 작용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